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광양시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현우입니다. 자, 일단은 광양시에서 이번에 공무직 관련된 총 27명에 해당하는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공무직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공고가 나온 다음에 시험을 한 달 만에 보는 지역도 있고 2달 만에 보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촉박해요, 광양은.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필기 시험이 9월 28일,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채용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통합 사례 관리, 구인구직 플랫폼 등등등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차가 접부 판결에 해당하는 서류 전형을 보게 되는데 요 시험 관련해서는 보통 광양 시민들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맞느냐 혹은 각 직종별로 필요한 필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경력이 없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상세 공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딱 필요한 부분만 넘어간다? 적이다. 부다. 다른 말로 통과다, 안 통과다. 딱 그것만 체크하는 서류 전형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은 필기시험 관련해서 일반 상식을 한 과목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전체 제가 알기로는 한 40문항 정도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광양시 관광, 문화, 역사, 다른 말로 광양시 지역 상식에 대한 문제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3배수를 채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 필기에 해당하는 거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5대5로 최종 합격자를 고르거나 혹은 일부 직종에서는 필기가 40%, 면접을 더 세게 본다는 소리죠. 이렇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원문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디 보자. 뚜뚜뚜뚜뚜뚜. 자, 봅니다. 자, 일단은 내용으로 봤을 때 통합 사례 관리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 업무를 보게 되는데 사회복지사 2년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죠? 요거는 경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4년밖에 없는데요. 7년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소리예요. 딱 4년만 넘으면 된다. 적이다, 부다. 요거를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별다른 자격 요건은 없어요. 다만 그래픽 관련 자격증이 가지고 있으면 우대를 해준다, 가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 아동 방문 학습 지도 이것도 있죠.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보육교사 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직종과 다르게 요 아동 방문 학습 지도는 급여가 좀 작아요. 왜 작냐면 전일 근무하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요거는 하루에 5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급여가 작아서 싫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시간밖에 근무 안 해? 해볼 만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도서 대출 관리, 이건 사서겠죠. 도서 대출 관리 관련해 가지고 하고 사서 자격증 당연히 준사서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은 응시가 가능하고요.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임상 심리사 혹은 간호사 면허증 요거 있으면은 둘 다 있는다라기보다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요것도 한 명을 채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력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대로예요. 자,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관련해서 요것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한 명을 채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SNS 홍보 관련해서 요거 관련해서 은근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SNS 관련해서 자기 시를 홍보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 것 같아. 그죠? 유명한 다른 시에서 어떤 주무관이 요거 관련해서 지금 유명한 분들도 있죠. 자, 보면은 요건 응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시 가능하다. 다만 광양시 시민들만 응시 가능하다. 요건 이제 공통사항이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 있네요. 요것도 응시 조건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광양사랑 상품권 및 운영 지원 이것도 없어요.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 수영장 안내, 하천 점용 인허가 업무 지원, 세입 징수 보조 및 매표소 관리 뭐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단 투기 단속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부 쓰레기를 혹은 건축 폐자재 같은 경우에를 광양시의 어떤 좀 이렇게 외진 곳에다가 이게 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야. 예, 요거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농기계 수리 쪽으로 농기계 정비기능사 가지고 있으면 응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요것도 요 밑에까지 없어요. 자, 체육시설 관리 쪽으로 1명, 도로보수원 2명. 요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연세 많은 분들도 지원 많이 하죠. 그리고 공원 관리 쪽으로도 1명, 백운산 치유의 숲 운영 쪽으로 1명, 검침원으로 3명,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또 3명을 근무하게 되고요. 서천 체육공원 관리에서 1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에서 한 곳만 응시가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응시 조건이 없으니까 3명 뽑고 1명 뽑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서천체육공원 관리인데 1명 뽑으니까 좀 불안한데 그래서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해야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류 전형에서 그냥 불합격 처리됩니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이 많은 직종 중에서 내가 이거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그리고 만 60세 미만인 자, 60세가 정년이고 공무직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공무직이 공무원이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닌데 시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라에서 주는 뭐 급여를 받는 거고 근데 소속 자체가 일반 직장이 시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정년 60세까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업무도 공무원에 비해서 그렇게 글쎄요, 뭐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특정 직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보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응시 자격에서 요게 중요하지. 자, 공고가 9월 3일 날 났단 말이에요. 24년도 9월 3일 날. 요 이전해가지고 전일에 광양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다른 말로 선생님 제가 평생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뭐 진주에 살다가 여수에 살다가 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올해 8월 30일 날 광양시로 이사 왔는데요. 응시 가능한 거야. 반대로 광양시에 평생을 살다가 내가 올해 9월 3일 날 혹은 9월 뭐 며칠 날 이사를 딴 지역으로 갔는데요. 잠깐 갔는데요.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9월 3일 전일 이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보시고 그리고 성별, 학력 제한이 없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그래서 나이가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19살인데 군대는 아직 안 갔는데요는 또 안 돼. 아예 면제된 건 상관없어요. 요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격 사유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쭉 읽어보시면 뭐 전과가 있냐, 성폭력 범위 있냐, 뭐 스토킹이 어찌 되느냐, 뭐 이런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보수 및 근로조건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무직은 자, 요 비용이고 아동 방문 학습 지도는 아까 얘기 드렸죠. 1일에 5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1호봉에서 이렇게 되고 새해 전입니다. 이 상태에서 호봉에 따라서 급여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플러스로 각종 수당이 붙어요. 공무직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비용만 딱 받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 본봉. 그리고 제가 별도 강의 촬영한 거에서 공무직이나 혹은 뭐 환경미화원 관련해 가지고 급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프리한 영상이 있죠.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근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이고 1일 8시간에 근무를 하고 휴게 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에 따라서 특정 근무 지역에서 근무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매표소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공고문에 이제 인사 담당자라든지 이런 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전화해서 거기 근무가 그럼 몇 시에 하는 거요? 뭐 주말에도 거기는 근무하는 거 맞는 거요? 라고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수습 기간이 6개월이에요. 공무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보통 수습 기간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얘가 개차반이더라. 그래서 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 업무를 잘하는지, 근태가 정확히 되는지, 뭐 싸움이 맨날 일어나고 민원인들한테 욕설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지 관련해서 체킹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60점 미만이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는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른 말로 6개월 동안에는 잘 보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어찌됐건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 및 합격자 결정 방법은 각 시험 단계에서 서류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있어야 된다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뭐 농기계, 뭐 정비기능사라든지, 뭐 각종 그 직종마다 달랐잖아요. 그죠? 요 관련해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혹은 광양시 시민이 맞느냐 아니냐, 요 관련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대부분 한 100명이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 빼고는 다 통과돼요. 그 한두 명은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아직 안 갔거나, 아니면은 광양시 시민이 아니거나, 혹은 간호사 면허증이 없음에도 간호사라고 그냥 체킹해가지고 했다든지. 가끔가 언제지 우리 어디였지, 진주였던 진주인가 여수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몇 년 전에 요 비슷하게 이제 간호사분을 채용을 하는데 간호조무사분이 지원을 했다가 서류에서 떨어졌다. 두 개가 엄연히 다르죠.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직렬들은, 요 직종들은 필기와 면접을 50% 가져가고, 또 나머지 요 직종들은 필기보다 면접이 더 중요하다 라고 체킹하면 돼요. 물론 어찌됐건 필기를 통과해야 면접을 보든 말든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단추인 필기 시험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나서 필기 통과한 다음에는 에듀피디의 면접 강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면접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1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에 따라서 적부 판결을 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2차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40문항을 보게 되는데, 일반 상식을 전체를 보게 되는데, 정치, 경제, 생활, 문화, 환경, 과학, 뭐 블라블라 교육부터 법률까지 두루두루 상식적인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출제 범위의 광양시, 요걸 광양시 지역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광양에 대한 내용, 요거에 대한 관광, 문화, 역사 등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일반 상식에 지역 상식을 포함돼서 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문항은 그냥 일반 상식을 내요. 그리고 나머지 20문항을 뭘 냅니까? 광양시에 관련된 내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뭐가 어렵습니까? 일반 상식은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뭐 여러 개 서점에만 가도 일반 상식 책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쉽고, 요거는 어디서 출제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책도 없고 강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상 막상 공부를 하면은 이게 엄청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어렵다기보다는 막연한 거지. 도대체 광양시에 대한 관광, 문화, 역사를 어떻게 낸다는 거야. 그래서 해당되는 이 OT 강의를 끝내고 나서, 공고문 풀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이제 본 강의에 해당하는 광양시 지역상식 강의를 제가 촬영을 할 거예요. 그거 보면은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오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광양시청에 민원실이 있거든. 몇 층에 있을까요, 여러분? 1층, 2층, 3층, 4층 광양시청이 있으면 본관이 있고 동관, 서관이 있단 말이야.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혹은 광양하면 또 관광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광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시청에. 관광 관련된 안내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1번 1111, 2번 2222, 3번 3333, 4번 4444. 정답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겠지. 근데 쉬운 거란 말이야. 요거예요. 실제로 이거예요. 3333이 광양시 관련된 관광
안내 전화번호입니다. 혹은 민원실 전화번호가 뭐냐 뭐 이런 거 나올 때도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이어서 들어가는 본강의에서 이런 걸 설명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점수를 1점이라도 높게 맞아야 되는데 전체 40문항을 60분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주냐면 40문항을 40분 주거든. 근데 광양은 좀 여유 있게 주는 거예요. 왜? 공무직은 다른 시험이랑 다르게 응시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아.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은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 뭐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주부분들 혹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글쎄 배려를 좀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렇다 치고 합격자 결정은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다른 말로 뭡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이니까 아무래도 문항 관련해서는 뭐 한 30문항 몇 문항을 맞춰야 돼? 한 문항당 2.5점이니까 25문항? 뭐 그 정도 이상은 맞춰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 이상을 맞은 자 순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다른 말로 한 명을 뽑았어. 한 명을 뽑았어. 근데 필기 합격을 3명 시킨다는 소리고, 만약에 아까 그 3명 뽑는 것도 있었죠? 3명을 뽑는다. 그러면 필기 합격을 9명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접수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을 뽑는데,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한 명을 뽑는데, 원서 접수를 2명이 한 거야. 2명이. 그러면은, 3등까지 합격인데 2명이 접수해야 되니까 이 2명 다 어떻게 돼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필기를. 단, 둘 중에 한 명은 65점을 맞았고, 한 명은 55점을 맞았어. 그러면 60% 이상, 60점 이상 안 됐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떨어지고 유일하게 이 사람이 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락은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상식뿐만 아니라 지역 상식도 공부를 철두철미히 하셔야 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지역 상식 별거 아닙니다. 그건 뭐 겁낼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요 관련해서 동점자 발생 시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전원 합격자를 인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3명이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3배수니까. 근데 원서 접수를 4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3등 하신 분이 65점이야. 만약에. 근데 나머지 한 분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죠? 뭐 1등 하신 분은 뭐 75점, 85점 맞았을 것이고 2등은 한 70점 맞고 3등이 65점 맞았는데 나머지 한 명도 65점을 맞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4명 다 합격을 시키겠다. 요 뜻이에요. 자,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60점대 정도만 넘으면 됩니까? 그러면 합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거든. 왜? 나중에 가면 최종 면접 볼 때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50% 플러스 50%, 필기 50% 면접 50% 혹은 필기 40% 플러스 면접 60%라 그랬죠. 특히나 면접 관련해서 면접장에 오시는 분들이 면접을 뭐 준비할 필요 없어. 나 면접 여러 번 봤어. 이런 분들 별로 없어. 열심히 또 면접을 준비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점수도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합격이 될 때 아까 얘기 드렸죠. 1등은 80점 맞았고요. 2등은 70점 맞았고요. 3등은 60점 맞았어요. 그럼 누가 유리하다는 소리야? 이 사람이 유리하다는 소리죠. 그죠? 50% 혹은 40% 가져가니까. 물론 이제 면접을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반등을 해야겠지.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들어가신 분은 필기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업 의식, 예의, 성실성, 발전 가능성,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가 공무직 관련해서 우리 서 박사님이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 공직이 원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거든. 그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강의 보고 또 입으로도 또 읊혀보고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면접도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최종 합격자 결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네요. 그죠? 50%, 50%. 자, 이거는 필기 점수가 우선 반영되고 이건 면접 점수로 우선 반영된다고 써 있지만 필기 점수와 면접 점수를 어찌됐건 필기 40%, 필기 50% 가져가잖아. 이게 광양시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이면 필기는 이제 끝, 합격됐으면 끝. 오로지 면접 점수로만 합격자를 고르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면접 우수자란 말이야. 여주 보면은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종이 면접 우수자면 돼. 필기 점수 중요한 게 아니야. 요 전남 말고 어디 갔어? 전북도 볼까? 전북도 여기 보세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3년이고 24년에 아직 채용이 없나? 여기 있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필기 다 보잖아요. 그죠? 필기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요거 보면 일반 상식, 한국사, 사회를 포함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식을 안 봐요. 일반 상식만 본단 말이야. 근데 필기 점수는 그걸로 끝. 면접만 잘 보면 된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근데 반면에 우리 저기 어디냐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점수를 엄연히 가져가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에 그래서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말로 광양에 맞춰진 관광문화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이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가산 특정 관련된 거 쭉 읽어보시고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광양시청 2층 총무과 인사팀에서 방문 혹은 등기 우편을 받게 되고 인터넷, 대리, 단체 접수는 불가합니다. 이거 서류 가는 길에 내 것도 내줘.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본인이 직접 가야 돼. 이해되시죠?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상관없겠지만 자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접수를 받지는 않아요. 원서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 광양시청 여기 홈페이지 있죠? 여기 가가지고 직접 출력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돼. 자 필기시험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날짜가 짧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필기시험 발표는 10월 7일 날 나고 면접시험은 10월 15일 날 본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10월 21일 날 되고 그 다음에 채용 및 부서 배치는 11월 1일 날 바로 들어갑니다.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돼서 2, 3주 정도 뭐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11월 정도에는 근무지에 이제 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고 원서 접수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제출 서류 관련해서도 뭐 됐죠. 여기에 보시면은 자기소개서도 있어요. 그 공무직에 맞춰진 자기소개서 강의도 저희 에듀피디가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관련해서 요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뭐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기 보면 어디 보자. 자기소개서 여기 보면 자, 공무직에 맞춰진 자기소개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이거 누가 강의 찍었습니까? 그죠? 공무직에 맞춰가지고 제가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뭐 에듀피디가 엄밀히 말하면 여수시에도 지역 상식을 보고 또 우리 지역사회 이해 그리고 뭐 여수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 지역 상식을 보는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 상식을 강의하는 데가 에듀피디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험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찍을 수가 있는 건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에듀피디를 수강 안 하더라도 이거 공짜잖아. 10원 한 장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들어와서 그냥 이 아저씨가 이 공무원 면접 관련해서 준비하는 왜 중요하냐면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거를 조금 잘 써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무직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나중에 유리하느냐. 그래서 강점은 노출하고 단점은 숨기는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있지도 않아요. 1, 2, 3, 4강. 그죠? 요것만 보시면 돼. 그래서 요 관련해서 참고를 좀 하셔라.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조금 끊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광양시 지역상식 관련된 강의를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하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